FA-50 po natin, pati yung mga piloto po natin. Nakita rin po yung body nila po, malapit lang po sa FA-50 po. Wala nang buhay. Yes, sir. Kalatungan is parang second highest mountain peak no, sa next to Mount Apo. So, napakataas na lugar po ito. Doon sa tuktok talaga nakita. Nasa taas. 최근 필리핀이 운용 중인 F-50PH 전투기가 반군 소탕 작전 중 추락한 사건이 발생해 전 세계와 필리핀 국민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추락 원인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 비극 속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반전으로 인해 오히려 필리핀 네티즌들은 F-50을 더 추가로 구매하길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한번 빠르게 살펴보죠. Let's get it! 2025년 3월 4일 자정 직후 필리핀 공군의 F-50PH 전투기는 북히드론 지역에서 공산주의 반군 NFA와 교전 중인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전술 야간 작전을 수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실종되었습니다. 이 기체는 세부의 막탄 베니토 아부엔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목표 지역으로 향하던 중 다른 항공기들과의 통신이 갑작스럽게 두절되었는데요. 이 순간부터 필리핀 공군과 국민들은 불안과 우려 속에 수색 작업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오전 11시경 동부 민다나오 사령부의 수색 및 구조팀은 칼라퉁한 산맥에서 F-50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잔해는 완전히 파괴된 상태로 묘사되었으며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죠. 안타깝게도 조종사들은 잔해 내부에서 발견되었고 생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현재 필리핀 소셜미디어와 X 플랫폼에서는 필리핀 네티즌들이 이런 비극적인 사고에도 불구하고 추가 F-50 구매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기체를 한 대 잃었으니 필리핀 공군이 총 13대의 F-50 블록 20을 구매하기 바랍니다. 최소 24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F-50PH 12대를 추가로 구매하고 다목적 전투기 계약이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리핀 공군이 인원을 더 훈련하고 유지할 수 있게 12대에 잃어버린 한 대를 더 추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라고 하였죠. 이러한 반응은 단순히 감정적 충동이 아니라 F-50에 대한 실질적인 신뢰와 전략적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필리핀이 도입한 F-50PH는 그동안 10년간 가동률 90%를 유지해 오면서도 수많은 실전과 연합훈련 작전에 투입되어 왔습니다. 추락사고는 이번이 처음이었죠. 또한 F-50은 이미 10년간 운용 경험과 정비 인프라가 구축되었기에 F-50이 아닌 다른 기체의 도입은 새로운 훈련, 부품 공급망 구축, 기술적 적응이 필요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F-16이나 그리펜, 소위 30 같은 전투기는 필리핀 국방 예산으로는 소화하기 어려운 기종들이죠. F-50의 추락사고는 비극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F-50이 아닌 다른 기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기체 손실을 메꾸기 위해 추가 발주를 해야 한다는 반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필리핀 네티즌들은 이번 사고가 기체 결함 때문이 아니라 야간 작전 중에 악천후로 인한 조종사 실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사고 현장의 조건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이는데요. F-50에는 첨단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데 GPS 기반 항법 시스템은 기체의 위치, 속도, 방향 등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며 ADS-B는 위치, 고도, 속도, 식별 코드를 주기적으로 송출해 지상 관제소나 다른 항공기가 이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F-50에는 영국 마틴 베이커사의 사출 좌석이 탑재되어 있어 비상 상황에서 조종사가 사출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비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콘은 406MHz 주파수로 신호를 발신하며 GPS 좌표를 포함한 디지털 데이터를 위성을 통해 전송합니다. 생존 키트의 개인 위치 비콘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죠.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 조종사들이 잔해 내부에서 발견되었고 사출 시도를 하지 않았거나 실패했다는 점은 비콘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필리핀 공군은 코스파스 사르사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로 이 기술을 활용해 사출 좌석 비콘의 실시간 추적이 가능했어야 하지만 사출이 없어 그 데이터가 생성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F-50이 2025년 3월 4일 자정 직후 통신이 두절되고 잔해가 발견되기까지 11시간 이상 걸린 점은 많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일부 필리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필리핀 군의 은폐를 위한 의도적인 지연이라는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필리핀 항공 기체들의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 측에서 대중들에게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왔기 때문입니다. 11시간 동안 정부가 잔해의 접근에 원인을 파악하고 발표 전략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필리핀 공군과 동부 민다나오 사령부는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어 네티즌들의 불만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이번 사고로 인해 매우 복잡한 심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들은 군사적 사기, 국민 신뢰, 그리고 국제적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중사 오류가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필리핀 공군의 훈련 수준이나 역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 내부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전 중인 NFA 반군이 이를 선전으로 활용해 자신들의 사기를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2021년 7월 4일 발생한 필리핀 공군의 로키드 마틴 C-130H 허큘리스 추락 사고와 유사합니다. 이 사건은 필리핀 군사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항공사고로 술루주 파티쿨 마을 근처에서 착륙 시 활주로를 이탈해 53명이 사망한 비극이었습니다. 당시 필리핀 공군은 초기 발표를 지연하고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모호하게 처리해 네티즌과 언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아부샤흐프와의 장기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군의 취약성을 드러내면 사기가 저하되고 반군의 선전 으로 악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군과의 전쟁이 다소 수그러든 다음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강한 돌풍과 조종사의 대응이 기체 실속을 유발한 것으로 결론났지만 발표를 계속해서 지연했던 필리핀 공군의 투명성에 대한 의심을 키워왔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 FA-50의 추락 사고는 조종사 오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특히 CFIT로 인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표적인 CFIT 사고인 1997년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와 유사한 패턴인데요. 악천후 속에서 지형을 인지하지 못하여 조종사를 포함 승객 2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었죠. FA-50이 추락한 칼라퉁한 산맥은 과거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불규칙한 지질 구조와 암석층으로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해발 2880m의 높이는 한국의 한라산과 백두산보다도 높으며 열대 우림으로 덮인 울창한 식생은 시야를 가리고 지상 접근을 방해합니다. 나무 높이 20에서 30m 이끼와 덩굴로 뒤덮인 지형은 구조 정찰기가 수행하기도 어려울 만큼 험준했으며 사고 당시 안개는 시야를 거의 0에 가깝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FA-50은 지상작전 지원을 위한 적어도 비행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조종사는 FA-50의 첨단 항법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변하는 지형을 피하기 위해 신속한 판단과 반응이 필요했으나 이를 실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두 조종사가 모두 일제히 사출을 시도하지 않은 점은 더욱 주목할 만한데요. 2인승인 FA-50에서 앞좌석 조종사와 뒷좌석 무장 관제사가 동시에 사출을 포기했거나 실패하는 것은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이는 충돌이 1, 2초 내에 발생해 반응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안개와 야간 조건으로 인해 장애물을 인지하지 못해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함이 갑작스럽게 발생했더라도 두 조종사가 협력해 사출을 시도할 수초의 시간이 있을 법한데 그러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히 결함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즉 야간, 안개, 산맥, 적어도 교전 중이라는 조건은 조종사가 공간 지각 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이었던 것이죠. 조종사가 기체의 고도나 방향을 잘못 판단해 아마 충돌 직전까지 정상이라 여겼을 수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FA-50 전투기 추락 사고 소식을 접하며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아프게 가라앉았습니다. FA-50이 비단 한국산 기체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오랜 세월 이어져온 한국과 필리핀 간의 우정과 신뢰가 이 슬픔에 무게를 더하는데요.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필리핀은 한국을 돕기 위해 빠르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1950년 9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필리핀은 필리핀 원정군 PFTUK를 파병했습니다. 당시 필리핀은 독립 이후 줄곧 현재 MPA의 전신인 공산주의 반란군과 교전 상태에 있어 국내 정세가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지상군을 파병한 나라였습니다. 총 7,420명의 필리핀 병사들이 한국 땅으로 달려왔고 그들은 한국군과 함께 낙동강 방어선,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휴전까지 끊임없는 전투를 치렀습니다. 특히 10단 전투단은 율동 전투로 알려진 전선에서 용맹을 떨치며 북한과 중국의 공격을 막아내었고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한국 역사에 깊이 새겨졌으며 112명의 필리핀 병사가 목숨을 잃었고 29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한국 땅에서 피 흘린 필리핀 사람들의 헌신과 우정을 상징합니다. 1950년대 한국이 가장 절망적이었던 시기에 필리핀은 빠르게 동맹국으로서 손을 내밀었고 그 우정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라는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며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이죠. FA-50의 도입은 그 우정의 상징으로 한국의 첨단 기술과 필리핀의 국방 현대화가 만나 이루어진 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로 FA-50에 탑승했던 두 조종사가 칼라퉁한 산맥의 험준한 밤하늘에서 영원히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야간 작전 중 안개와 산악 지형에 갇힌 그들의 운명은 한국인으로서 더욱 마음 아프게 합니다. 필리핀
공군의 손실과 조종사 유가족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이 비극이 단순히 비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의 우정과 평화를 위한 교훈으로 남길 바랍니다. 이 심심한 위로가 그들의 영혼과 가족에게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삼가 고인의 위로를 빕니다. 나의 친구여.